안녕하십니까. 국제지역통상학과 이재기 교수입니다. 금년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대학이 학사 운영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수업 운영도 많이 변화되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일단 4주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이것도 뭐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겠지만 현재까지는 4주까지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게 돼서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본 학기 제 과목은 크게 세 과목인데 북미지역 연구 1, 2와 국제투자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의 계획서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 인터넷으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제 첫째 주는 과목의 전반적인 소개 및 질의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다음 주부터 이제 온라인 강의가 시작될 텐데요. 첫째 주는 제가 교재를 가지고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오프라인이라면 일일이 이제 학생들을 이제 질문하고 제가 또 답을 하고 기타 제가 이제 관련되는 또 각 과목에 관련되는 토픽을 가지고 진행하게 될 텐데 이 온라인의 특성상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은 대단히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제가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에 이 세 과목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두 과목이 되는 거죠. 분반이 한 과목이 이제 분반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세 과목의 공통된 이 토픽을 가지고 제가 선택한 관련되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크게 이제 불편함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첫 주는 시험 범위하고는 관계가 없는 관련 있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참고하실 것은 이제 블랙보드에 제가 어저께 올려놨는데요. 원격 수업에 대한 공지, 이거 필독 사항입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통합정보 시스템에 있는 강의 계획서 주차별 진도에 따라 강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스튜디오에서 제작하게 됩니다. 수업은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를 가지고 할 텐데요. 교재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각각의 장과 페이지는 제가 이 4주 동안 실질적으로 이제 3주가 되겠죠. 이 3주 동안 교재를 가진 강의에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은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출석은 과제로 매 시간당 강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과제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파일로 제출하면 제가 확인하고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부담스러운 내용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3시간 수업이면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이제 이 동영상 강의는 25분으로 될 텐데요. 나머지 25분에 대한 이 과제가 각각의 이제 3개의 토픽에 대해서 요약 문장, 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기입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계획과 관련한 강의 진도, 그 다음에 성적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일반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미지역 연구 과목은 아산 캠퍼스는 월요일날 1, 2, 3교시, 그 다음에 천안 캠퍼스는 화요일날 1, 2, 3교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성적평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과제 및 수업태도 20%, 출석 20% 이렇게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교재는 북미지역 연구 관련 교재는 신미국 경제론 제가 지었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는 형지사,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출판된 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주차는 제가 전반적으로 과목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둘째 주와 셋째 주는 이 신미국 경제론으로 보면 이제 3장이 되겠는데요. 3장에 자동차 산업의 위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2주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주차, 그러니까
원래 저희 계획상에서 이제 온라인 강의가 4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4주 차이는 신미국 경제론의 7장 소수 인종의 부상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강의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진도고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진도에 있어서 변동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계획상으로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되겠죠. 5주 차이는 소수인종의 부상, 이게 2주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남은 부분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6주, 7주 때에는 신미국 경제론의 8장인 기업가 정신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이 장을 2주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주째는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되겠고요. 지금 현재 스케줄이라면 5월 한 중순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에는 이제 9주차가 되겠고요. 9주차에는 신미국 경제론 책의 10장, 팍스 달라리움의 향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주, 11주, 12주 차이는 신미국 경제론 부록 2에 나와 있는 북미 시장 진출 전략을 가지고 3주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주째는 세계 경제 질서 신미국 경제론의 부록 6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주째는 세계 정치 사회 질서 부록 신미국 경제론의 부록 7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주째는 이제 아마 7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7월 초에 기말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는 건데요. 보고서는 개별 보고서입니다. 팀 보고서가 아니고 개별 보고서입니다. 이 개별 보고서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냐면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그 50개 주 중에서 한 개의 주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의 내용은 그 주의 경제 측면, 그 다음에 그 주의 대표 산업 및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또 한국과의 투자 및 통상 관계, 이런 내용이 반드시 보고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의 여러 가지 이제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A4 용지로 20페이지 정도,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1, 그 다음에 편집 중요하고요. 반드시 참고 문헌을 3개 이상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일은 우리가 지금 예정대로라면 기말고사가 7월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기말고사 보기 한 주 전에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사항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시작될 때 그때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이 북미 지역 연구 02반, 07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강의 내용과 강의 진도, 그 다음에 보고서 성적평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과목인 국제투자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투자이해는 천안 캠퍼스 수요일 날 1, 2, 3교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성적평가는 아까 북미지역연구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제 강의 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투자의 이해 교재는 21세기 글로벌 M&A 투자 포커스라는 책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이고 같은 출판사 형지사에서 출판되었으며 2009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목을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별다른 교재를 가지고 진도는 다음 주서부터 나가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국제투자이해 진행할 사항은
23장 국내외 M&A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됩니다. 3주째는 본 교재의 4장인 글로벌 기업의 M&A 분석을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 예정되는 온라인 강의의 마지막 4주째는 본 교재의 15장에 있는 해외 직접 투자의 기초를 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정대로라면 5주째부터는 오프라인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방금 이제 4주째 한 그 내용이 해외 직접 투자의 기초가 2주간에 걸쳐서 진행되게 됩니다. 6주째는 본 교재의 16장인 해외 직접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진행하게 되고요. 6, 7, 8 요 3개 주에 걸쳐서 본 교재 16장 해외 직접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정대로라면 북미 지역연구와 마찬가지로 5월 초 내지는 5월 중순에 중간고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중간고사 이후에 9주째는 본교재 17장인 해외 직접 투자의 위험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본교재의 21장인 신자원민족주의의 대두, 이 주제는 2주에 걸쳐서, 즉 10주와 11주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교재 22장인 자원부국과 자원기업의 부상, 이 주제에 대해서는 또 2주에 걸쳐서, 즉 12주, 13주째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14주째는 본교재 23장에 있는 세계 주요 국가의 FDI, 즉 해외 직접 투자 유치 정책 분석을 가지고 14주와 15주 양주에 걸쳐서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주째 즉 7월 초가 될 것 같은데요. 7월 초에 역시 기말고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투자의 이해에 대한 강의 진도, 교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과목도 역시 보고서가 또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 보고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별 프로젝트입니다. 그룹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국제투자의 보고서의 내용은 유럽 기업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하면 그 기업의 연혁, 즉 히스토리가 되겠죠. 그 기업의 성장 과정, 선택한 기업의 경쟁력, 또 선택한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이든지 과제를 다 안고 있겠죠. 그 선택한 기업의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까 북미 지역연구와 마찬가지로 A4 20페이지 정도의 분량, 글자 크기 11, 편집, 즉 디자인이죠. 편집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참고문은 3개 이상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기일은 북미 지역연구와 마찬가지로 기말고사 일주일 전에 제출하게 되는데, 기말고사가 현재 예정이라면 7월 초이기 때문에 6월 말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첫 주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개설한 과목, 즉 북미지역연구 02반, 07반, 국제투자이해 07반, 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오픈 테스트로 보게 되겠습니다. 오픈 테스트란 본 교재, 각 과목의 본 교재를 자기가 참고해서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3문제, 소수령의 3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50분 내로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를 소수령으로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질문은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얘기 드린 대로 지금 교재를 가지고 강의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세 과목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토픽을 가지고 1교시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1교시와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 이렇게 제가 관련된 세 과목과 공통된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요 설명드린 토픽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범위는 아까 강의 진도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각 과목의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그 교재에 나간 진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선택한 제1에 관련되는 주제로 뭐를 제가 선택했냐 하면 국가 경쟁력이라는 토픽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 경쟁력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제는 본 교재와 지금 각 과목에 선택한 교재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각 북미지역연구든 국제투자든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할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가 경쟁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개념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시기별로 또 제1절이 이제 시기별로 국가 경쟁력의 개념을 살펴보는데요. 그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 경쟁에 대해서 한번 어떤 그 정의를 할 수가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가 이제 국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크게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한 나라 내에 존재하는 산업이 결국은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나라 내에 존재하는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결국은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산업이 수익성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해당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성을 창출하는 것이 제1의 기본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성은 단발에 또는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의 지속 가능성, 이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결국은 어디나 이제 뭐 경쟁 산업 내에 속하는 기업들의 경쟁 기업들이 전 세계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국 내에도 물론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쟁 상대보다 해당국의 어떤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또는 특정 산업이 경쟁 기업 또 경쟁 산업보다 타국의 경쟁 산업보다 우월적인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월적인 시장 지위란 무엇인가? 즉 우월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각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만들어내는 상품의 품질이 뛰어나야 된다는 얘기고요. 물론 매출도 중요하죠. 시장 지배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켓 쉐어 부분에서 압도적인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켓 쉐어, 즉 매출 부분, 그 다음에 품질 부분, 이런 것들이 또 가격 경쟁 부분,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울려질 때 결국은 우월적인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세 가지 포인트가 되겠죠. 한 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 나라 내에 존재하는 산업의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산업의 경쟁력이란 무엇인가? 또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의 경쟁력이란 수익성 플러스 지속 가능성 플러스 우월적 시장 지위, 이렇게 세 개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나라가 경쟁력 있는 산업을 하나 또는 두 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국제 경쟁력 또는 국가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스리랑카를 예를 들죠. 스리랑카는 홍차 재배 및 가공 산업이 발달돼 있지만 부가가치가 낮은 특정의 소수 산업에 경쟁력 있는 국가를 우리가 전반적인 의미에서의 국가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 나라가 경쟁력 있는 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 산업이 우연히 또는 외부 조건에 의해서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 역시 전반적인 의미의 국가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지만 그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가가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원재료를 가지고 어떤 생산을 할 때 고도의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생산성을 가지고 보다 높은 경쟁력 있는 품질과 가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산업이 곧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우리가 산업적으로 얘기하면 1차 산업보다는 2차 산업, 2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 3차 산업보다는 첨단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의 뭐 예를 들어볼까요? 대표적으로 농업이겠죠. 그렇죠? 그럼 2차 산업은 경공업과 중공업이 있습니다. 경공업은 뭐 예를 들어서 신발이라든가 섬유 이런 쪽이 되겠죠. 경공업은 중화학공업은 건설이라든가 조선, 뭐 자동차 이렇게 되겠죠. 2차 산업 내에도 경공업 쪽이냐 중공업 쪽이냐에 따라서 부가가치는 달라집니다. 또 이제 3차 산업은 흔히 2차 산업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 산업에 어떤 산업이 속할까요? 3차 산업은 주로 서비스 산업입니다. 주로 어떤 산업이 있을까요? 금융, 법률, 회계, 교육 이런 분야가 결국은 서비스 산업이고 이 산업의 부가가치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럼 3차 산업보다 또 더 부가가치가 높은 쪽은 어딜까요? 흔히 말하는 첨단 산업입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될 수 있겠네요. 60 산업이라고 우리가 흔히 지칭합니다. 저 60 산업은 어떤 산업일까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IT 산업, 정보통신 산업이죠. 그 다음에 BT 산업이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입니다. 흔히 말하는 생화학 쪽이죠. 그 다음에 NT 산업이 있습니다. 나노 테크놀로지, 초미세, 그야말로 조립자로 가지고 무궁한 그야말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신산업이죠. 그 다음에 ST 산업이 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ET 산업입니다. 환경 분야의 산업입니다. 뭐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환경 관련도 지금 21세기에 20세기 말서부터 초래된 거지만 21세기에 그야말로 전 인류가 필연에 해결해야 될 공통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CT입니다. CT는 이제 문화산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화산업, 뭐 광범위한 범위의 영화, 예술, 방송, 뭐 기타 등등입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산업의 경쟁력이 있어야지 국가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그 국가 경쟁력이 결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결국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까지 뭐 제가 굉장히 슬로우 스피드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돼서 진행했습니다. 아마 큰 제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시간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시간째 강의는 국가 경쟁력의 개념을 가지고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